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5장 TK 인터 기초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인터라는 요 단어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파이썬의 화면을 구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TK 인터는요, 구글 콜앱에서는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실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구글 콜앱은 서버가 구글에 있기 때문에 그 구글 서버의 화면이 뜨게 되는 거고, 주피터 노트북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의 서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이 우리 서버가 있는 우리 컴퓨터에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콜앱 사용하시면 어, 우리가 애써 만든 화면이 보이지 않으실 거고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개념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TK 인터는요, GUI의 일종인데요. 이 GUI는 G와 UI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UI가 먼저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이 용어의 약자인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됩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UI, UX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인터페이스 혹은 사용자와 기능상의 코드를 연결하는 모든 것을 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에 아이콘들 있죠. 그 아이콘들도 사용자와 코드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UI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음성으로 진행되는 안내 멘트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음성의 형태를 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류의 인터페이스 중에 특별히 G, 그러니까 이 G는 그래픽을 의미하는데 그래픽,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낸 부분을 GUI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가 바로 GUI가 되는 거고요. 이 GUI는 사실상 우리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의미하곤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의 형태는요, 이렇게 코드를 바로 작성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압구정동이라고 입력을 하면 압구정동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코드창의 실행 결과란에 띄워주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메신저의 화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버튼 베이스의 화면이라든지 그런 화면 구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코드에 바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바로 확인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코드가 많으면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전에는 도스 명령어 있죠. 검정창에 그 도스 명령어를 쳐가지고 컴퓨터를 실행하거나 뭐 다양한 조작을 하긴 했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이게 너무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매킨토시라는 컴퓨터에 직관적인 아이콘 베이스로 디자인을 다시 아예 재구성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매킨토시가 정말 직관적인 혁명적인 컴퓨터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한 사건 덕분에 애플이 컴퓨터 시장에 많은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코드를 잘 이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코드에 바로 입력하고 출력을 받고 이러한 것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사용자가 다 알지 않아도 되는 코드 부분은 숨기고 그 중간에 이렇게 직관적인 사용자 화면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림도 있고 버튼도 있고 그리고 간단한 설명, 이러한 것들로 구성된 사용자 화면, 우리가 지금 익숙한 그러한 화면의 형태, 그러한 화면 형태를 이 사용자와 코드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화면에다가 압구정동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 화면 GUI 단에서는요, 이 입력을 코드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코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압구정동에 해당하는 인구 분석을 막 해준 다음에 어떤 그래프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그 출력을 누구에게 전달을 한다? 가운데에 있는 사용자 화면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화면은 그 그래프가 있어야 하는 위치 있죠?
거기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결과를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 코드의 복잡한 동작 원리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화면에서 입력하고 버튼만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화면이 이제 GU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진행하시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코드를 많이 쓰는지 몰랐는데 프로그램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익숙한 화면은 이런 아이콘 베이스나 버튼 베이스의 직관적인 예쁜 화면인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코드를 바탕으로 코드창 안에서 우리가 조작을 했던 거라서 많이 익숙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워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구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GUI 툴들이 많아요. 특히 파이썬에 적용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은데 파이퍼티라는 것도 있고 체계적이면서도 세련된 화면 구성을 설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TK 인터는 가장 기초적인 GU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멋진 GUI가 많은데 왜 이거를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는 게 이 책의 목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이썬의 표준 GUI인 TK-인터가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요. TK-인터는 굉장히 많은 요소를 담고 있어요.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화면의 핵심적인 표현을 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요.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입력칸이라든지 텍스트, 이미지 요 정도의 수준에서만 그칠 겁니다. 이 TK 인터로 뭔가 더 화려하고 정교한 화면을 구성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공식 문서 두 개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 요거를 참고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TK 인터라고 구글링을 하시면 많은 강의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추후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의 기본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림 그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그림 그릴 때 일단 그려야 하는 바탕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도화지나 연습장이나 그렇게 그릴 수 있는 물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체가 준비가 된다면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과 펜을 사용해서 뭐 꽃도 그리고 이 잔디도 그리고 나무, 해 이런 것도 그리는 거죠. 이 도화지 위에 어떠한 그림 요소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화지와 그림 요소를 배치하는 것, 이게 결국 TK 인터의 기본적인 원리와 똑같아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TK 인터를 할 때는요. 먼저 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화면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창 위에 이렇게 텍스트도 넣고 이미지도 넣고 텍스트와 입력한 그리고 버튼 요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자유자재로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창을 만드는 거를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창을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위젯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위젯 혹은 뭐 그림 위젯, 뭐 엔트리 위젯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배치할 수 있는지 그 순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기초적인 TK 인터 창 만들어서 하나 띄워 볼게요. TK 인터를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이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인데요. 원래 우리는 import tkinter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살짝 쓰임새가 바뀌었죠.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책에 실어놨고요.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tkinter를 import를 한 다음에요. 창 이름을 적어주시고 거기에다가 TK의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TK에 객체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TK 인터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이 대문자 T, 그 다음에 소문자 K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클래스는 뭐냐면 화면 하나를 만드는 클래스입니다. 이 루트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창의 이름이고요. 여러분들은 뭐 A라고 하셔도 되고 B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창 이름을 루트, 저는 이제 근본이 된다라는 의미로 루트로 한 거고, 이 루트에 TK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 루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from TK 인터 import 별표, 그 다음에 창 이름은 루트로 하고 TK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루트 점 메인 루프 하고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실행.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 창이 하나 뜬 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창이 하나가 떴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의 화면이구나. 한 개 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기도 하네요. 지금 우리는 창 하나만 띄웠지 그 창에 어떠한 위젯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죠. 여러 가지 위젯을 작성하고 배치하는 것 이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TK 객체를 만들고 메인 루프, 이 사이에 표현되는 코드가 바로 이 창에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인 루프 아래에다가 하면 안 되고요.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창에 표현하고 싶은 그림이 있다 하면은 이 위에다가 해주시면 안 되고 이 안에다가, 이 블럭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TK 객체를 만들고 메인 루프 하는 요 사이에 창에 표현하고 싶은 명령어들을 작성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창의 제목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이 창의 제목은 뭐냐면 창 가장 상단에 있는 거 있죠. 방금 타이틀이 TK라고 떴었는데요. 그거를 변경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root.title이라는 명령어로 가능하고요. 창의 크기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오메트리 명령어로 가능합니다. 일단 제목 표현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를 Ctrl C, Ctrl V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의 제목을 표현하려면 이 TK 객체 만드는 것과 메인 루프 사이에 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할게요. 그래서 root.title, 타이틀은 My First TK Inter로 해봅시다. My First TK Inter. 네, 이러고 나서 실행 한번 해봅시다. 실행. 네, 실행하니까 이렇게 창 위에 My First TK Inter라고 우리가 설정한 타이틀이 잘 설정된 게 보입니다. 네, 좋고요. 요거 그냥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컨트롤 C 해서요. 이번에는 창의 크기를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지금 굉장히 작은 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할 건데요. 여기 밑에다가 root.geometry 하시고요. 이제 위에 보시면 제가 명령어 사용법을 적어 놨는데요. 이 작은 따옴표 안에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곱하기가요. 영어 소문자 X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별표나 그런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어 소문자 X예요. 요거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다가 400 곱하기 자 영어 소문자 X 그다음에 200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창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나타납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400 곱하기 200으로 창의 크기를 설정하니까 이렇게 400 그리고 200에 해당하는 게 나타났죠. 그리고 제목도 잘 설정이 되었습니다. 창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은 이 정도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요. 반드시 지금 떠 있는 TK인터 창을 다 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게 잘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이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블은 TK인터 화면 위에 배치할 수 있는 위젯 중에 하나인데요. 텍스트 레이블도 있고 이미지 레이블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레이블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레이블은 TK인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함으로써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만드는 클래스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창 이름, 그러니까 이 레이블을 위치시킬 창 이름과 표현할 텍스트를 이렇게 텍스트 옵션으로 주면 레이블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반드시 그 화면 위 어딘가에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배치시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일단은 팩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바로 한번 해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요거를 컨트롤 C를 하시고요. 밑에 붙여 넣어 볼게요. 그 다음 이 지오메트리 밑에다가 레이블 하나 만들어 봅시다. 레이블을 저장할 객체 이름이 필요하겠죠? 레이블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객체는 대문자 레이블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창 이름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루트라는 이름으로 TK인터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를 써줍니다. 루트 위에다가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이블을 위치시키는 명령어 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요. 레이블 1을 위치시켜라 라는 의미로 팩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팩에 대한 의미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블을 위치시키는 명령어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행. 안녕하세요 이렇게 떴네요. 지금 텍스트 레이블 하나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만든 레이블을 화면 위에다가 위치시켜 봤습니다. 레이블에는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폰트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 색상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텍스트 색상이나 혹은 텍스트 바탕색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 이제 릴리프라는 거는 테두리 모양을 의미하고요. 이 테두리에 릴리프는 플랫, 뭐 릴리프는 솔리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테두리 모양도 변합니다. 그리고 너비랑 높이도 굉장히 많이 설정을 하고 이 앵커라는 거는 이제 정리할 방법인데요. 한번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까요? 위에 올라가서 요거 컨트롤 C 밑에 컨트롤 V를 하시고요. 이 명령어에 다양한 옵션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안녕하세요 말고 헬로우로 한번 해볼까요? 헬로우. 그 다음에 폰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폰트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괄호 안에다가 글꼴이랑 크기를 넣으면 되는군요. 그래서 괄호 한 다음에 여기다가 글꼴 놓고 이제 크기는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이신 분들은요, 맑은 고딕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맑은 고딕 이렇게 씁니다. 맑은 고딕. 저는 애플이라 가지고 애플 고딕. 자, 그 다음에 옵션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컴마를 하고 엔터를 칠게요. 글자 색깔은 FG,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깔, 바탕색은 그레이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너비는 20, 하이트, 높이는 5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앵커, 정렬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SE 할게요. SE는 뭐냐면 사우스 이스트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거 있죠. 여기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 이렇게 잘 뜹니다. 지금 여기에 너비가 20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5고 사우스 이스트 위치에 잘 텍스트가 보여지고요. 헬로우도 잘 나타났고 애플 고딕의 폰트 크기 20짜리로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텍스트 레이블 설정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레이블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레이블은요, 사용하는 방법이 한 단계가 더 추가됩니다. 우리 방금 텍스트 레이블에서는요, 여기에 텍스트 옵션만 하고 그 다음에 팩 해주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미지 레이블은요, 이 레이블 객체 생성하기 이전에 포토 이미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요, 포토 이미지 객체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포토 이미지라는 어떤 형태로 다시 만들어준 다음에 그 포토 이미지의 객체를 이 레이블에다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이 GitHub에 있는 제 파일을 다 같이 다운받으셨으면 let'sgetit.png라는 사진 파일이 아마 같이 다운로드가 됐을 거예요. 요거는 요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let'sgetit.png를요, tkinter 화면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거 요거요. 요거 컨트롤 C 해서 붙여 넣어 보고요. 요 숫자만 조금 변경을 해봅시다. 여기 800 곱하기 400으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요거 이미지가 조금 커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포토 이미지 객체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 레이블에다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 이미지 객체는 어떻게 만드냐면 포토 이미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파일은 이렇게. 자, 파일은 요거다 라는 의미로 하면 되고요. 나타내고 싶은 이미지인 let's get it .png 요 확장자명까지 다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미지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떤 변수에다가 넣으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장해라. 어디다가 let's get it 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포토 이미지 객체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객체 이름이 되는 거겠죠. 지금 우리 1단계 했어요. 요거 했습니다. 이제 레이블을 만들면 됩니다. 자, 레이블의 이름은 이미지 언더바 레이블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레이블 한 다음에 창 이름, 우리가 이 이미지를 띄워줄 창이 루트였죠. 한 다음에 이미지는 뭐다? Let's get it. 요겁니다, 요거. 이 Let's get it 안에 이 포토 이미지가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이블 만들었으면 레이블을 위치시켜주는 명령어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미지 언더바 레이블을 위치시켜라. 이렇게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그림이 잘 뜬 게 보이죠? 이거를 하시다 보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냐면요, 이 let'sgetit.png 파일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인 이 파일과 같은 폴더에 없거나 같은 폴더에 없으면 경로를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거 같은 폴더 안에 넣고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오타가 나서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그 오타를 수정을 하고 똑같이 코드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TCL 오류가 계속해서 날 수가 있어요. 이 파이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TCL 오류이고 이 파이 이미지 4가 아니라 파이 이미지 5, 6, 7 이런 식으로 숫자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그때 해결책은요, 간단합니다. 이 커널을 재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실행을 하시고 다시 오타가 없는 코드를 재실행하시면 잘 뜹니다.